네, 자, 전두환처럼 최순실 씨 재산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어떻게 이런 재산을 모았는지 얻어들일 수 있는지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6억 원, 이 스토리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4년 전 대선 후보 토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전두환 대통령 합수부가 주었던 그 돈 환원하겠다 했습니다. 그 얘기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자, 양지열 변호사께 먼저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자, 법 만드는 문제인데 민병두 의원이 얘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추징하자. 예, 일단 최순실 특별법이라는 걸 만들겠다고 제안을 했고요. 네. 자, 지금 사실 최순실이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관여를 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재단 같은 거라든가 교육재단, 종교 이런 것들을 다 복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혹시 그 과정에서 부정한 일을 저지른 게 있다라면 네. 그 의혹들이 확인이 되는 대로 관련된 재산들을 다 환수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을 제안하겠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민병두 의원이 한 얘기를 좀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씩 좀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형성 과정을 조사하자,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 이 두 가지를 얘기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제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전두환 특별법이라고 불리는 뭐 공무원 범죄 특별법 같은 걸 보더라도 네. 무엇보다도 과거에 있었던 일 더하기 혹시 이게 제3자의 명의로 넘겨가 있다거나 차명의로 돼 있다거나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에 관해서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이 뭐 배임이나 횡령 이런 것들로 규율을 해서 네. 혹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고 그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네. 추징을 해서 다 환수를 하자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좀 여기 눈에 띄는 게요. 이동욱 사장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교육재단, 종교재단, 공익재단 얘기하는 거 보니까 정수장학회나 영남대재단, 유경재단, 박근혜 대통령과 연관성 있는 거 다 한번 조사하자. 그 근거를 만들자는 얘기 않네요. 그렇습니다. 그 최순실 씨가 최근 근래에 들어서 미르재단이나 이런 스포츠K 이런 재단들을 통해서 형성한 재산은 특별법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현행법 규정으로도 환수도 할 수 있고 형사처벌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민병두 의원이 직접적으로 저런 표현을 사용했다라는 것은 네. 최태민 씨 때부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국회의원 그 이전에 정수장학회나 유경재단 이사장 이런 것들의 직함을 가지고 있을 때에 혹시나 최 씨 일가들이 잘못된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빼돌리거나 축적한 부분이 있으면 네. 모두 환수하겠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야인 시절에 있었을 때에도 뭔가 문제가 있다면은 모조리 환수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요. 이제 이 대체로 보면 땅은 서울 바깥에가 있지만 건물 산 거는 강남구에 아주 집중돼 있거든요. 게다가 80년대 중반 후반으로 보입니다. 근데 기술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30년 전 얘기인데. 글쎄요, 뭐 법률적인 부분은 우리 양지열 변호사께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지만 현실적으로 80년대라고 하면 어림잡아도 30년 이상 된 그런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네. 재산이 어떤 방식으로 형성이 됐는지 그 자체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설사 확인이 됐다 하더라도 선의취득이나 이런 그 법률적인 요건을 갖춰서 환수하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적지 않게 나올 것이기 때문에 과연 국민적인 기분이나 법 감정에 따르면은 빨리 저런 법을 만들어서 환수치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네.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의 이익이 있는지는 지금 잘 따져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마도 이런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진에 관해서 수사를 하다 보니까 네. 중간에 불법적인 과정에 거래를 했다거나 아니면 네. 또 그 과정에서 재산을 증식하는 것을 탈세를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또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80년대에 이른바 밑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을 고스란히 산 것들 지금 형성하고 있는 거는 보이는 것처럼 뭐 마더님 최순득 씨 같은 경우 2,400억대, 최순실 같은 경우도 얼마나 돈 있는지 모르는 거, 최순천 같은 경우에도 딱히 네. 하는 사업이 없는데도 지금 1,000억대가 넘는 빌딩들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것들이 순수하게 80년대 중후반에 부정하게 받은 돈만 가지고 만든 것인지 네. 아니면 그 과정에서 또 다른 이권 개입이라든가 혹시 그 건물들을 사는 과정에서 세금을 안 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조사를 해보다 보면 뭔가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금으로서 알지 못하는 것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너무 법률적으로만 따지면 그 절차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네. 가장 이렇게 역발상으로 하면 가장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 재산을 축적한 과정을 이렇게 소명하라고 하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그 근로소득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소득 또는 상속을 통해서 재산이 축적이 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재산이 축적이 된 것인지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소명하라고 하면 그 뭐 의문이 풀릴 수 있거든요. 조순재 씨는 이제 최태민 씨의 의붓 아들이니까
저 최순실 씨의 배다른 오빠쯤 되는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197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최태민 씨의 생계가 아주 어려웠다고 하고요. 그런데 1975년에 구국 선교단을 조직한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을 명예총재에 앉힌 뒤에는 돈천지였다. 이 표현이 굉장히 눈길을 끄네요. 돈천지였다. 네, 아무래도 뭐 종교와 관련이 있는 사람이니까 뭐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재벌들이 돈을 다 냈다라고 하고 돈을 최태민 씨가 관리했다라는 증언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최태민 씨가 만든 돈을 그 자녀들에게 증여를 했는지 네. 또는 상속을 했는지 그러니까 네. 재산의 어떤 흐름을 이 본인들로 하여금 소명하게 하면 이 부정한 방법으로 증식된 재산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민들의 법 감정, 지금 갖고 있는 이 상실감에 비춰보면 이렇게 전횡을 저지르고 세상 부끄러운 줄 몰랐던 최순실 씨 관련해서 뭔가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만 예전에 전두환 대통령 추징하는 특별법 만들 때도 그랬습니다만 이게 소급 입법적인 면모가 있잖아요. 좀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헌법 체계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급을 한다는 것, 그 충돌은 또 어떻게 좀 해야 될지 고민이네요. 지금 다른 패널 세 분께서 네. 지금 최순실 씨에 대한 어떤 일반 국민의 네. 법 감정을 대변했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특별법이 필요하다라는 네. 그런 의견을 얘기했기 때문에 저는 좀 다른 시각에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대한민국이 사실은 소급 입법을 가장 많이 만드는 나라입니다. 아, 대한민국이 소급 그렇습니다. 입법을 가장 많이 한다? 예, 외국에 나가서 세미나 같은 거나 네. 토론 같은 걸 할 경우에 네. 예, 한국은 소급 입법을 가장 많이 만들고 네. 그다음에 그 법의 어떤 안정성이 좀 깨지기 쉬운 나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바로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네. 최순실 씨의 어떤 부정 축적 재산만을 핀포인트를 해서 끄집어낼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네. 이 법을 만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과도 관련 있는 부분까지도 네. 만약에 대학이라든가 재단까지도 만약에 갈 경우에 네. 과연 그러면 이 법은 얼마만큼 정당한 것인가 네. 라는 얘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국민들의 어떤 그 법 감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법적 안정성 이런 것을 봐서는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다. 예를 들어서 네. 추징을 만약에 저 사람들 거를 전부 다 만약에 하더라도 네. 제가 볼 때는 만약에 4천억이라고 칩시다. 네. 4천억을 전부 다 추징할 리도 없겠지만 네. 추징했다 치더라도 그 4천억을 추징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또 갈등을 일으키거나 네. 그럴 경우에 보이지 않는 그런 손해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이제 논란 속에 통과된 소급 입법 예 중에 하나를 드는 것이 이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 미납에 가져오는 방식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법안 서명은 박근혜 대통령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간단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바로 이런 소급 입법에 따른 문제점이 있긴 있었거든요. 허화평 전 의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 저희가 그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역시 이것도 자신들이 추징당한 것이 사감 때문이라는 인상을 여전히 갖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 다시 한번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돌아가 보니까 뭐 이게 원수가 돼 있다 하는 식으로 자꾸 이야기를 하길래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섭섭함이 많았으면 전두환 대통령의 재산을 그렇게 탈탈 털었을까. 최순실 사건 보고 이제 짐작이 가는 거죠. 최순실이가 국정에 깊이 개입했다면 반드시 아버지 원수 갚기 위해서 영향을 주지 않았겠나. 자, 영향을 주지 않았겠나, 추정을 한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만 결국 이런 사적 감정 같은 게 개입돼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결국 민병두 의원이 제안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실제 법안이 제출될지 그건 우리 국민들의 생각 또 의원들이 여러 가지 이제 절충을 해야 될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 한국 사회는 또 다른 갈등과 혼란의 시작이 아닐지 그런 걱정이 있는 시각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 더 있습니다. 실제로 이건 오늘의 문제입니다. 4년 전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TV 토론도 했던 얘기인데요. 6억 원이란 현찰, 1980년 당시 가치니까 꽤 큰 돈입니다. 청와대 금고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 장면 하나 듣는 것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4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두환 정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쓰던 돈이라면서 박근혜 후보에게 6억 원 줬다고 수수료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당시 음마 아파트 30채 살 수 있는 돈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돈 어디서 나왔습니까? 박정희 유신 정권이 재벌한테서 받은 돈 그거 아닙니까?
당선된 뒤에 직근 비리, 친인척 비리 드러나면 그에 대한 책임지고 대통령직 즉각 사퇴 약속하시겠습니까? 근데 뭐든지 뭐가 드러나면은 후보를 사퇴한다. 뭐 대통령직을 툭하면 사퇴한다. 그런 거는 저는 옳은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아버지도 그렇게 이제 흉탄에 돌아가시고 나서 어린 동생들과 살 길이 막막한 상황에서 이런 거 아무 걱정이 문제가 없으니까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겠다 할 때 뭐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또 그거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자식도 없고 또 아무 그런 가족도 없는 상황에서 나중에 그것은 다 사회에 환원을 할 것입니다. 자, 이동영 차장. 일단 대통령은 4년 전 후보 시절에 나중에 다 사회에 환원한다고 그랬습니다. 전체 돈이 9억 5천만 원이었다가 실제로 대통령이 받은 돈은 6억 원이죠. 그렇습니다. 당시 이정희 후보가 지적했던 것처럼 네. 이 돈의 출처가 이렇게 썩 깨끗한 돈이 아니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당연히 사회에 돌려줘야 하는 돈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고요. 이 점에 대해서 박근혜 당시 후보도 사회에 다 환원을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통령 임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국민적인 감정이 이렇게 정점에 다다르고 있을 때 이런 시점에 사회에 환원하는 시점을 좀 빨리 앞당기고 이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다만 한 가지 지금 대선 후보 토론 과정에서는 뭐 당시에 강남의 어떤 아파트를 뭐 30채 살 수 있는 돈이냐 또 어떤 분들은 300채를 살 수 있는 돈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당시에 6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값어치가 큰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왕설래가 있고 과연 그럼 6억을 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현재 시대에 따라서 몇십억 몇백억으로 계산을 해서 내야 되는 것이냐 이런 논란은 좀 아직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관계를 좀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12.6 사건이 난 이후에 정승화 계엄사령관 체제에서 이제 합수부가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이제 박정희 대통령 개인 금고라고 했지만 사실관계가 좀 틀렸고 김계원 비서실장이 방에 있었던 금고였고 문을 열어보니까 현금과 수표 합쳐서 9억 5천만 원이 들어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수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모든 수사관 입회하에 이 어떤 큰 여행 가방에 통째로 담았다 그래요. 9억 5천만 원입니다. 수표와 현금이었는데 이거를 박근혜 영예에게 이제 전달을 했고 박근혜 영예가 9억 5천만 원 가운데 3억 원을 아버지 시해 사건 관련된 수사에 써달라면서 합수부에 돌려줬던 일.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받은 돈은 6억 원인 것으로 이제 사실관계가 정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통령 사회 환원을 약속했는데 사실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굉장히 정치적인 상황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선택할지 그것도 이제 청와대 갖고 있는 큰 숙제 중에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지금 뭐 사회에 환원한다고 하면 이 들끓는 그 민심에 오히려 기름을 붓는 격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네. 왜냐하면 궁지에 몰리니까 또 이렇게 뭐 돈으로 무마하려고 한다.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그 역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회 환원하기 좀 적절한 시점은 아닌 것 같고요. 네. 오히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받았던 돈이 네. 최순실 씨 일가의 어떤 재산 증식의 시드머니가 된 것은 아닌지 이런 거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박근혜 대통령 주변, 특히 이 여동생인 박근영 씨와 박근영 씨 남편이 증언을 한 바에 의하면 네.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 은행에서 자신의 이 계좌를 직접 계산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계좌 송금을 해본 일도 없고 또 집을 계약한 일도 없기 때문에 네. 누군가가 그 6억 원이라는 큰 돈을 대리해서 관리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최태민 씨와 또는 최태민 씨의 딸인 최순실 씨가 그 재산 관리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그 돈이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 일가 친척을 위해서 쓰여진 건지 아니면 최 씨 이 부녀 또는 이 최순실 씨 일가 친척의 어떤 재산 증식에 쓰였는지는 이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 당시 대선 때 얘기가 나왔던 거는 6억을 받았는데 세금 냈습니까? 뭐 이런 논리가 시작되면서 얘기가 나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36년 전 일입니다. 그 당시 이제 한국 사회가 굉장히 혼란스러웠고 대통령 가족과 관련해서 조금 달리 보는 뭐 특별한 분위기가 형성돼 있었던 것도 사실이죠. 네. 지금 저 6억을 만약에 사회에 환원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국민의 눈높이를 너무 낮춰보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 아마 환원한다면 제가 볼 때는 60만 원의 효과도 없을 것이다 네. 하는 게 제 생각이니까 지금 환원하는 건 옳은 얘기는 아니고요. 네. 제가 볼 때는 수사를 만약에 받게 되거나 뭐 그런 네. 경우가 있거나 또는 어쨌든
대통령의 어떤 신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터닝 포인트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정리된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진정성을 담아서 저는 이거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네. 그러나 미리 예전에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겠습니다라고 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옳은 방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뭔가를 무마하기 위해서 이거 내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국민을 좀 우롱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도 뭐 현재 이것을 하겠다는 거 밝혔다거나 그런 사실은 예, 예, 뭐 없습니다만 그렇긴 한데. 이제 유독 이 70년대 일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는 그 시해 사건 전후 일이 조명받고 돈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저 토론 장면 저희가 기억합니다만 벌써 4년이